6.1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용석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민선 7기 광주시를 또 책임지시고 재선에 나서시게 되셨는데 이렇게 재선에 나서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단 없는 광주 발전입니다. 지난 4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머뭇거리거나 예를 들면 시장이 교체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과거로 회귀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도시로부터 추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 없는 시정을 펼쳐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시켜서 5년 후에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 100년을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예, 현직 단체장 가운데서는 그래도 비교적 빨리 예비후보를 등록을 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은 빠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정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예비 후보 등록을 밀쳤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경선이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선이 돼야 시민이 행복하고 경쟁력 있는 광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나가더라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제가 잘 당부를 했고 특히 이제 중요한 사업들을 인수위에 얘기해서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나가 있더라도 계속 관심 갖고 직접 인수위와 접촉하면서 챙길 것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재선과 관련해서는 역대 광주광역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이를 타개해 나가실 어떤 방편이 있으신지요? 이제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는 보면 큰 가오가 없으면 대체적으로 재선을 시켜드립니다. 그건 아마 이제 중단 없는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광주는 그동안 보면 한 분을 제외하고는 재선이 없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하셨던 분들에게도 일부 책임은 있겠죠. 저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출산율 제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도시철도 착공 이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시장이 와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원점으로 회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시로부터 추월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년의 기회를 더 주시면 확실하게 이제 완성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좀 자랑스러웠던 일 하나를 좀 꼽아주시고 좀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좀 하나 꼽아주시죠.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은 주로 시대 정신과 시대 하두에 관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먹여 살린 산업이 AI입니다. 이게 3년 전에 인공지능은 광주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지금 책임진다 하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큰 시대적 화두를 해결하다 보니까 광주의 경쟁력은 올라가고 외부에서 광주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제 부대끼는 애환, 아픔, 고통을 제가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한 측면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년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만드는 큰 일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시민들 곁에서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시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우리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쉬운 점은 코로나19 상황도 한 3년 가까이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2년 제 임기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시정의 블랙홀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것들도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자리를 하는데 제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어떤 정치적 고립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역 발전이 좀 저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계획이나 보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가까이 되는데도 강주의 분위기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준 정권을 한 번도 더 연장하지 못하고 넘겨준 데에 대한 상실감과 허탈감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의 반성의 목소리나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5월 정신이 살아 숨쉬는 더 크고 더 강한 강주를 완성시켜서 5년 후에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광주의 어떤 발전, 지역 발전이 곧 정권 교체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민들의 상실감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더 크고 더 강한 강주를 만들어서 5년 후에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광주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우리 강주 전남 출신이 없어서 앞으로 많이 소외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강주시장은 그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검증된 품성과 자질과 능력 그리고 중앙정부와 끈끈한 그 인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필요하고 제가 그러한 시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재선에 다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기회이기도 하고 또 위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여러 지역 현안 중에 가장 꼭 시급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현안을 꼽아보신다면 어떤 현안을 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강주 전남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라고 하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선 8기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복합 쇼핑몰 문제가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주는 실은 랜드마크도 없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이제 그린 스마트 펀시티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즐겨 찾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러도 가고 그리고 쇼핑도 할 수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도 유치하고 외부인들이 오실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관광 호텔도 만들고 또 이제 친환경적으로 무등산 접근성도 이제 제고시켜서 이런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출마 기자회견 때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광주 전남 통합을 민선 8기에서 이제 완성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공항 문제를 보더라도 이 전남과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근데 지금처럼 강주에 150만, 전남에 180만 이렇게 조그마한 지자체로는 크게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강주 전남이 통합해서 초광역 경제권을 확보해야 우리가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강주 중심의 지역 국가 리전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실은 군공항 이전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주하고 전남의 자치단체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자기 지역의 이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나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주 전남은 하나다. 전국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상생과 동반 성장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군공항 이전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군공항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인센티브 어떠한 지원책을 줄 것인가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민간공항도 군공항과 연계해서 이전하겠다는 게 중앙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선 8기에서 국가 사업으로 군공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군공항 사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또 그런데 지난 대선을 살펴보면 저희가 부동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권자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광주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는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고 민선 7기에서 광주시에서 조정지역을 건의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조정지역을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부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이제 잘못된 뉴스가 확산됐는데 광주시가 건의해서 이제 광주가 부동산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동산 조정 지역은 완전히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7개 광역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특광역시가 거기에 거의 모든 구가 다 지정이 됐고요. 지정된 이후에 한 군데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나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께서 거래하고 거주하시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 급등의 우려가 없고 투기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광주문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유지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파트 건축 방식과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처음 이제 민선 7기를 하실 때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좀 자제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또 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확한 좀 이야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는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회색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길도 막히고 도심 온도도 올라가고 황량한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등산도 보이지가 않고 제가 오자마자 아파트는 30층 이상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들 다른 건물의 경우에는 40층 이상은 못 짓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이제 다소 무리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고는 광주를 경관이 아름답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멋진 도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도 약간의 부작용은 있죠. 왜 그러냐면 도심에 있느냐 아니면 외곽에 있느냐 그리고 무등산하고 가까이 있느냐 무등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느냐 상업지역이냐 또 주거지역이냐 이런 이제 지역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멋있는 그야말로 품격 있는 그 광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규제는 앞으로 해 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느냐 아니면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화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규제를 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이 보여야 되는 곳은 이제 낮게 가고 거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은 거기에 맞게끔 또 개발이 되도록 하고 이런 맞춤형 합리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지속 가능성도 확보되고 도시 건축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신 후보님이 말씀하신 펀시티와 관련해서 이 복합 쇼핑몰이 또 시민들의 많은 또 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 선언에서도 복합 쇼핑몰 유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광주광역시장 예비 후보들은 전부 다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 구체적인 어떤 종류의 어디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계신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지난 8월부터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강주에 한 10만 명, 이제 거기에 일하는 분들까지 합하면 한 30만 명, 가족까지 합하면 한 60만 명이 됩니다. 강주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중심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강주는 소상공인들이 강주를 지탱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5.18 때는 양동시장에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 아줌마들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군들에게 제공도 했고, 그분들이 재래시장 골목 상권에서 물건 팔아서 우리들을 교육시켜서 강주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복합 쇼핑몰을 도심에 유치해서 소상공인들을 붕괴시키는 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 복합 쇼핑몰이랄지 이런 이제 편의 인프라를 유치하지 않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뭐냐면 소상공인의 발전과 도시 경쟁력, 시민 편의 제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께서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은 지금은 이제 대전이나 서울 가서 그런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소상공인 그 대형 복합 쇼핑몰이 강주에 만들어지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인근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쇼핑도 하고 또 이제 재래시장에도 오고 강주에서 식당에서 음식도 먹고 그래서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를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그 대형 복합 쇼핑몰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위치가 저는 도심에 있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그러지 않는 외곽 쪽에 자리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업종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소상공인도 살고 시민들의 쇼핑폰이나 그 삶의 질도 높아지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시민들과 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체나 위치는 선거 끝나고 나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선거 때 이걸 발표하게 되면 정치 쟁점화 돼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주시청에 대전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인데 거기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강주시에 6월 말까지 건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바뀌게 되면 과거로 회귀하게 되고 다른 도시로부터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4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해서 5년 후에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